북한은 이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아들로 승계가 되는 상황에서도 여성이라고 후계자가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면서 여성에게 길을 터놨다는 거. 뉴욕타임스의 보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가을에 국회 정보위에서 사실상 후계자로 유력하다. 이설주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넓혀놓은 부분, 김여정이가 넓혀놓은 부분, 여기에다가 이제 전문 관료들, 이 기자님, 네. 이 기자님 뭐 안 그래도 뭐 최고의 북한 전문 기자. 북한 한 50번 갔죠? 네, 저 50번 다녀왔습니다. 네. 한때는 뭐 야 이제 좀 그만 가자 지겹다 이랬는데 그때 방정을 떨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못 가게 됐어요. 또 조만간 갑시다. 또 저기 원산에 2만 명 수용한다는데 네. 뭐 우리가 가야지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꼭 결실을 거두기를 지금. 지들도 원할 거예요. 잘 사람 우리 193만 명 금강산 다 우리가 갔지. 네. 자, 그 북한 최고 전문가 50번 북한 다녀온 이 기자님 네. 전공. 자, 북한 후계 구도입니다. 이 기자님 북한 후계자론으로 박사학위 받으셨죠? 맞습니다. 네. 후계 구도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네. 북한 권력 승계가 어떤 구도로 이루어지는지. 자, 그러면 그 몇 분 드릴 테니까 그 논문의 핵심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네, 기본적인 핵심이 아주 흥미롭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네. 여성이라서 후계자가 안 된다. 틀렸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아들로 승계가 되는 상황에서도 여성이라고 후계자가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면서 여성에게 길을 터놨다는 거. 3대 세습, 4대 세습을 치밀하게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다는 거. 또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김여정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수령과 그 후계자는 대를 달리해야 됩니다. 근데 김정은과 김여정은 5살 차이 온우이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세대에서는 승계를 하면 안 되냐. 한 명이 죽거나 유고해서 승계를 했는데 비슷한 세대에서 하면 또 조만간에 혁명의 계승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혼란으로 이어진다. 이런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그러는구만요. 외워서. 그렇죠. 북한의 논리는 예. 김일성이 뭐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를 한 세기에 2개의 제국주의를 다 사승했다 부시고 그러죠. 예.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는데 예. 이 사회주의 혁명의 길이 워낙 멀고 험하고 또 중대한 가업이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혁명 수령의 후계자가 있어서 계속 이 과업을 이어가야 된다. 근데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되냐? 수령의 풍모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필 뽑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그 아들이고 딸이고 이래? 그렇다고 차별하면 안 되지. 역차별이지. 이런 이제 해괴한 논리로 점점 세습을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 기자님이 그 논문을 쓴 근거가 되는 네. 북한이 위장으로 출판한 책이 후계자론이라는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84년 일본에서 나온 거. 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수령의 풍모를 빼닮은 자라면 그가 혈연이어서가 아니고 네. 위대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위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후계자론은 김정일이 김일성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위대해서. 예. 그런 논리죠. 김정은이 김정일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위대해서. 네. 그러면 그 다음 인물도 위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대성 교양으로 이어지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를 막 신격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면 3살 때 뭐 자동차를 운전했다. 다리도 안 닿는데. 네. 그리고 뭐 오리, 강 한가운데 있는 오리를 뭐 10발 쏴서 100발 100중 맞췄다. 그게 7살 때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한 우상화로 가고. 3살짜리가 총을 쐈다 뭐. 예, 그런 쪽으로 백발백중. 나옵니다. 총 들을 수 있나요? 뭐 누가 옆에서 받쳐줬겠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우리는 계속 뭐 김주애 나올 때마다 네. 2013년생이잖아요. 근데 뉴욕 타임스가 네. 아주 김주애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네. 수줍은 소녀에서 중심으로. 그러면서 상당히 유력한 후계자로 봤어요. 네. 김주애로 가는 거죠.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뉴욕타임스의 보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가을에 국회 정보위에서 사실상 후계자로 유력하다 이렇게 했고요. 약간 이제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교육을 받고 있다. 후계 수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지를 열어놓긴 했지만 결국은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마지막의 선택은 믿을 건 핏줄 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와중에 이제 누가 될 거냐? 김주애가 7, 80% 유력하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게 마지막에 또 앞으로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20, 30%의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 기자님 김정은의 여자들 네. 이라는 책 쓰셨죠? 예, 김정일가의 여인들. 네. 김정일가의 가문의 여인들. 네. 김정일 가문의 여인들. 김정일 가문의 여인들은 김정일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부인이 이제 김영숙, 홍일천, 성혜림, 김정은 엄마 고용이, 그다음에 마지막 김옥. 알려진 것만. 네. 알려진 것만. 자, 그렇게 여인이 많았지만 그러나 베일에 가려진 여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 때는 거의 뭐 가히 여인 천하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김정은요. 김정은 때. 네. 그러니까 일단 부인 이설주가 툭 튀어나왔죠. 그렇죠. 처음에 여동생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김여정이 튀어나와요. 현성월은 계속 따라다녀요. 네. 그다음에 김주애는 이제 후계자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선희. 북한 여성으로서는 가장 권력이 높이 올라간 게 최선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8.15 행사 때도 보니까 뭐 물론 외교 행사, 러시아 사절들이 왔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뭔가를 보고 얘기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외무상 최선희하고 뭐라 그러면서 또 최선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둘이 단둘이 벤치에 앉는 장면도 있었어요. 네, 그 쉴 때도 보면 다른 간부들은 다 옆에 벤치에 있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남녀 사이에 어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둘이 하여간 친밀하다. 대화와 관계나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그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건 느낄 수 있습니다. 김주애의 후계구도와 네. 여성들의 부각이 관계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우연일까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적어도 유력 후보군으로 올려놨다면 여성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여정이 그동안에 이제 권력 전면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북중 정상회담 최근에는 이제 북러 정상회담 작년 6월 평양 이런 데서 김여정이 이제 그 보좌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오빠의 대변인 역할도 있지만 최측근 보좌역으로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정관여의 폭을 넓혀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신의 리더십, 오빠의 유고시 대한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이설주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넓혀놓은 부분, 김여정이가 넓혀놓은 부분, 여기에다가 이제 전문 관료들, 지금 사실 북한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거의 없죠. 네, 내각에서도 보면 최선희가 거의 유일하고 그 다음에 당에서도 보면 김정순 여맹위원장 하다가 이제 노동당 단체 담당 그 비서 부장이 된 그 아주 틀 좋은 여성분 거기 말고는 거의 전멸이거든요. 과거처럼 뭐 김경희가 경공업 부장을 맡고 있다거나 김복신 부총리 과거에 경공업 담당했던 이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여성 이거보다도 오히려 관료 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김정은이 높이기 위한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기능들 이런 거 좀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5월 달에 종영된 22부작 북드 백학벌의 봄? 예. 그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 22부 다 봤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저기 남자가 앞치마 두르고 딸하고 부인한테 밥 차려준 장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엔 그런 거 보면 경천 동달리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와 있는 탈북자분들도 그거 보면서 막 어머머머 저거 북한에서는 남성이 뭐 그런 일을 하는 거 취사를 하는 거 이런 거 요리를 하는 거 자체가 아니라 부엌에 들어가는 거 자체를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있고 반면엔 또 북한에서 왜 그 세대주 남편을 가지고 낮전등이라 그러잖아요. 좀 쓸모없는 사람들. 낮에는 전등이 필요 없으니까. 낮전등. 낮전등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남자들은 그냥 권위나 부리고 하면서 뭐 이런 역할인데 이제는 소위 말하면 가사노동에 이제 참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대중 드라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김주애의 후계 구도와 그런 여성의 권익 신장 이 북한은 다 모든 걸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선제운동으로 관계가 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은 좀 있다고 볼 거니까 아마 김주애가 뭐 군부 인사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받는다든가 핵심적인 자리에 간다든가 러시아 대사관을 김정은이 방문할 때 가서 이렇게 함께 그런 걸 지켜본다든가 군함 진수식에 간다든가 이런 공개 활동을 통해서 넓혀가는 거 외에 이제 인민들 속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선전선동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드라마라든가 앞으로 이제 영화라든가 또 지금 북한이 최근 들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뮤직비디오 아주 우리 그 경쾌한 이런 것들을 좀 빼닮은 거기에 김주애의 어떤 후계구도 비밀 코드가 좀 녹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왜 그 북한에는 이제 짝태와 마누라는 뭐 3일에 한번 두드려라 아주 그거 뭐 봉건적인 진짜 지금 그걸 말도 못하는 그렇죠. 말인데 옛날에 진짜 우리 같으면 뭐 진짜 그 5, 60년대나 예. 있었던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최근에 온 젊은 부부 남자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가 또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남자가 집에 오면 여자가 레이더처럼 따라다니잖아요. 밥상도 따라다니고 되고 맞아. 이렇게. 드라마 보면 남자가 일단 가서 들어와서 아이 덥네 이러면서 옷 벗으려고 그러면 옷 딱 양복 받고. 받치고 뭐 벗어놓은 거 챙기고 수건 네, 딱 들고 씻으러 서 들어가면 있고. 수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러는데 앉으면 그 자리를 밥상 가져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장마당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집에서 남자들은 이제 북한 카드 노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고 주패. 네. 예, 주패 네. 하고 있으면 이제 여자가 이제 와서 딱 보고 아니 왜 이런 걸 집에서 해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죠. 주섬주섬 알아서 하고 나간대요. 그러면서 나 옆에 친구가 너는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사냐? 그러면 그 하는 말이 너는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좀 변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또 들은 얘기가 김주애라는 이름이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저 아이가 주애일까 하는 의문은 끝까지 품고는 있죠. 한국 특혜. 네. 근데 이제 그 주애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김주애를 2013년 여름에 네.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데니스 원산에서 로드맨. 알아봤다고 네. 그랬잖아요. 북한 간부 중에도 주애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대요. 예. 거실에 걸려 있답니다. 네. 거기 주애 공진이가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간부들은 김주애 동지 그런답니다. 네. 일부. 음.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럼 김주애가 그런 봉건적인 문화에서 후계자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갈린답니다. 그냥 네. 뭐 누가 되든 뭐.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해. 이런 사람들이 갈린다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이 기자님께서는 후계로 가죠? 뭐 안 먹으면? 저는 북한이 뭐 암탉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그런 요소들을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고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은 선전선동을 통하고 사상교양을 통하고 또 특히 김정은이 결정을 하면 주민들이나 엘리트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고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토를 달거나 이러기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처럼 주애를 계속 끌고 가면서 어느 순간 아우팅을 내 후계자야 하고 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따를 가능성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외부 세계에서도 사실 북한의 4대 세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는 제대로 제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북한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그러면 김주애가 여자잖아요. 네. 그럼 결혼할 거 아니에요. 네. 뭐 평생 혼자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김주애에서 김씨는 끝난다 이제 김씨 집에는 자식이. 네. 그랬더니 탈북하신 분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성을 김씨로 바꾸면 된다고. 그 정말 기발한 생각이긴 한데 북한은 그러면 된다는 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 맘먹으면 후계론 갈 거다. 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을 자세히 보면은 정책적 실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속도조준이라는 건축 부실, 네. 하루 숙박이는 2만 명 만들어놓은 원산 갈마, 그리고 남북관계 또 끊어버리고 네. 갈 사람 유일하게 남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아버지 집권 능력에 저는 50%도 못 따라간다고 봐요. 그렇죠. 그 정교하고 치밀한 북한 노동당 전략가들의 기존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 야 북한 애들 정말 너무하다. 지독하다. 치밀하고, 네. 어떻게 이런 거 다 이렇게 우리가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놨지? 옛날에요. 이런 게 있어야 네, 되거든요. 지금 뭐 하노이에 가서 판판이 깨진 거, 대남 관련해서 지금 엉망으로 꼬여 있는 민족 거, 통일 이런 게 개념 삭제한 거. 김정은의 제일 큰 불행은 지금 제대로 된 김용순이나 김양건 이런 류 혹은 뭐 과거에 미국 했던 뭐 이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
대미 대외 관계를 제대로 조언해줄 참모들, 노련하고 경험 있고 브라이트한 이 참모들이 없다는 게 네. 저는 최고의 불행이라고. 그러면 김정은도 저 모양인데 왜냐 2008년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나와서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길어야 3년 4년 준비했단 말이에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김주애가 만일에 10대에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후계자는 되겠지만 집권 능력은 없는 거 아니에요? 9살 때부터 저렇게 마이바흐 타고 다니고 저 난리치고 공주로 떠받들고 어디 가든지 일제 아지모토 깨소금이 앞에 놓이고 이런 생활을 한 애가 아지모토 깨소금 일본제 깨소금이죠? 네, 어떻게 저게 정상적으로 클 수 있겠어? 저게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 재벌 3세, 4세들이 가끔 그 대형 사고 치는 그 정말 갑질이나 이런 그 버릇없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 시절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없이 조기 유학하고 자기가 왕자로 행세하고 후계자가 돼서 지 멋대로 하고 이러던 게 당장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유순했잖아요. 후계 공부할 때. 쟤 뭐 서방에서 교육해서 좀 다르려나 이랬는데 아버지 죽고 나서 권력 잡들이 눈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니 고모부 죽이고 이복형 죽이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통제불능입니다. 이 노동신문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입만 열면 천리를 잊지 말라. 만행, 일제의 만행에 천리를 잊지 말자 그러는데 김주애는 항상 일본에서 파는 아지모토 깨소금 그렇죠. 그 항상 들고 다니죠. 그렇죠. 어딜 가나. 네. 그럼 그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화면에.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김정은도 사실 렉서스 뭐 SUV 최고급형 타고 다니고 경호차로도 쓰고 이러는데 그게 그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차면 탈 수 있죠. 충돌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주민들한테는 아직도 반일 반제국주의 반미하면서 자기는 타고 자기 딸은 그렇게 일제 물건을 탐닉하고 미각을 거기에 맞추고 이러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냐. 개방사회면은 저거는 당장 뭐 내로남불이라 그래가지고 문매를 맞아야 되는 건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김주애를 보면 엄마는 모습을 감추지만 점점 김주애는 엄마를 닮아가거든요. 맞습니다. 헤어스타일, 심지어 옷을 보면 엄마랑 똑같이 보여요. 뭐 저는 유전자의 힘을 거기서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김주애를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김주애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저는 리설주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너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리설주가 킹메이커가 되나요? 이설주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지금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김정은의 생모 고용이의 힘이었다고 보거든요. 28년간 김정은의 곁을 어쨌든 지켰지 않습니까? 그 고용이라고 김정은이 뭐 좋기만 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소생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적통으로 만들려면 앞에 먼저 번의 여자인 성혜림 스라에서 낳은 김정남을 어떻게든 꼬꾸라트리고 우리 아들 정철이든 정은이든 얘가 후계자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했고 결국은 2004년에 유선암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 병원에서 죽으면서도 이재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철의 대장 이런 군부와 노동당의 간부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그 충성을 다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김정은을 만들었잖아요. 이설주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리 애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김정은의 미움을 사거나 사랑이 식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난다면 김주애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의 운명은 그냥 나락이고 죽음이다. 나는 얘들을 어떻게든지 만들겠다. 이게 저는 지금 이설주한테는 그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죽이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생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설주는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곁에 있으면서 김정은의 기질이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 권력의 내부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 그 세력을 통해 가지고 다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확히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김정은이 죽은 현철의 국방성 고문, 시대의 인민군 간신이죠. 네. 2대에 걸쳐서 인민군을 김일성 집안의 간호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걸 보면 현철이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보면 현철이는 목숨을 바쳐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직에 올랐을 때 건성건성 축하한다 그랬는데 네. 현철이 고문만은 자기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랬습니다. 네. 했다고요. 그럼 김정은도 측근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소수였죠. 사실 소수였죠. 대부분 장성택, 김경희 부부도 김정남 편이었고 예.
대부분 김정남이 이제 장자계승에 따라서 후계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용이 그것도 김정은이 20살이던 2004년에 고용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숨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철애나 이재강이나 이런 세력들이 끝까지 밀어서 어쨌든 오늘이 있으니까 현철애가 죽었을 때 김정은이 왜 그 관을 자기가 아이고, 관짝을 그 직접 메고 병원에 가서 네. 앉아 있고 창문에 그렇게 나와서 했겠습니까? 울고 네. 매년 그 죽일 때마다 가고. 진짜 고마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리설주가 네. 김정은이 그렇게 고민하는 걸 고생하는 걸 봤잖아요, 사실. 네. 많은 사람 죽였지만. 그럼 리설주는 이 어린 것 옆에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해주고 싶은 욕심이 안 생길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설주가 뭐 현송월을 자기 친하잖아요, 둘이. 그렇게 해서 뭐 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간부들 이런 쪽을 한다든가 또 뭐 김여정도 이제 자기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설주가 김정은과 친해질 수 있고 퍼스트레이디로 가는 과정에 다리를 놓아준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당이나 뭐 이런 쪽에 군부 이런 쪽의 라인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그러니까 김주애를 중심으로 킹메이커, 네. 리설주의 어떤 역할을 전 김정은이 인정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김정은도 지금 주애를 내세우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럼 뭐 이미지 메이킹하고 뭐 갑자기 변하고. 그럼 리설주 쪽으로 가기로. 그러나 이게 그 조선왕조처럼 외가가 설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지금 그건 어렵죠. 그건 어렵고요.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권력 기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종사 집안의 딸이다 정도로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건 아니고 한때 뭐 이병철의 뭐 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좀 그건 아닌 걸로 낭설인 것 확인됐죠. 같고요. 뭐 최용해 뭐 이런 설들이 있었지만 다 낭설인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설주는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독자적인 그 힘으로 어린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저렇게 어쨌든 김정은이 이설주하고 커플식이 아직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처럼 여성 편력 가지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 김주애 북한의 여자 후계고도까지 좀 알아봤습니다.